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학부모 간담회 수학과 분석을 맡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등수학이 어려워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고등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네, 수학과 분석은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 인근학교 기출분석, 이 개정교육과정과 적용 사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입니다. 네, 다들 고등수학이 좀 더 어렵고 양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실까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집 19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접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모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좌측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개념서 문제고 우측은 고1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네, 화면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문제가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실까요? 고등수학 문제가 좀 더 어려워 보인다. 네, 도형이 좀 더 복잡하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고등수학 문제여도 좀 더 간단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저희가 비교할 건 해설입니다. 두 해설이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전히 좀 더 어려워 보인다? 길다? 네, 그 역시도 쉽게 출제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입니다. 중등수학 문제에서는 보통 학생들에게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수학에서는 계산은 당연하고 학생들에게 추론할 수 있는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수학에서는 계산, 유형연습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추론 능력까지 길러주어야 좋은 성적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론 능력이란 수학에서 도형을 보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문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런 능력을 갖춰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대성중 3학년 26번 문제, 우측은 대전고 1학년 15번 문제입니다. 네, 중학교 기출문제는 지문의 길이도 짧고 하나의 유형을 단순 계산 유형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기출문제는 지문의 길이도 길고 여러 유형을 합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성중 3학년 26번 문제는 시험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중정도로, 중상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대전고 15번 문제는 중반부에 배치되어 있고 난이도는 중정도로. 두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고등수학 문제가 좀 더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도 난이도는 좀 더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처럼 시험지의 난이도, 수준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고등수학과 중등수학은 양과 내용, 추론의 유무, 시험의 난이도 수준까지 모두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인근학교 기출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 3개의 학교로 대전고, 한빛고, 성모여고 순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네,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자료집 29페이지 이후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9페이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대전고입니다. 부교재로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집이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학생들이 미리미리 모의고사 연습을 해두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시면 네, 좌측에 대전고 기출문제, 우측이 부교재 원본 문제입니다. 부교재 원본에서 변형해서 출제하였고요. 변형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단순 숫자 변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좀 더 어렵게, 즉 심화 변형까지 이루어져서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당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다양한 모의고사 연습을 해두어야 변형시켜서 출제해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한빛고입니다. 네. 시험 범위는 인근 학교와 비슷하지만 추가 시험 범위에서 모의고사 4, 5년치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 보시면 한빛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네, 1에서 3단원 이 부분은 다른 학교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줄에 6월 모의고사 5년치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이 굉장히 많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또한 언급하지 않은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신 모의고사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최신 모의고사란 지금 1학기 기말고사 준비 중인데요. 이번 6월 초에 본 6월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출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모의고사란 또 이제 타과목 외부 지문처럼 시험 범위 언급 없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모의고사를 연습을 시켜둬야 합니다. 네, 한빛고 기출문제와 원본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우측이 추가 시험 범위에 있던 원본 문제에서 변형해서 출제하였습니다. 네, 내복함 보시면 단순 숫자 변형으로 출제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성모요고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유인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교과서, 모의고사, 외부 교재를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초 문제부터 중난이도 문제까지는 교과서를 변형해서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두면 수월한 시험 대비가 되겠죠. 네, 성모요고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하나의 문제를 두 개로 나누어서 출제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에 단답형 3번부터 단답형 5번까지 총 3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이런 나누어진 문제들은 여기 점수 보시면 총 4점. 이 총점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만 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전체 과정까지 알아야, 즉 탄탄한 수학 실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교도 한번 보여드리면 좌측 호수돈요고 기출문제, 우측은 호수돈요고 부교재 올림푸스 유형편에서 변형해서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화면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고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고요. 우측은 9월 모의고사 원본 문제입니다. 지금 이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보시면 모의고사 마지막 문항입니다. 이 마지막 문항이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요. 실제로 이번 대성고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이 21년 9월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해두지 않은 학생들은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손도 못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처럼 부교재, 학교 유인물 등 대부분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드시 꼭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개정교육과정과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전 교육과정인 1호 교육과정과 현 교육과정인 2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1호 교육과정에선 각각 1학기, 2학기에 배우던 도형의 방정식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기에 배우던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넘어갔고 2학기에 배우던 경우의 수가 1학기로 넘어왔습니다. 또한 1호 교육과정에서는 잠시 빠졌던 행렬 파트가 재도입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1호 교육과정이고요. 2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1학기의 양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죠? 하지만 2학기로 넘어간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양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라 실질적인 1학기 부담감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학년 과정 전체로 비교해보면 추가 도입된 행렬 파트, 중단원 하나만 추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때문에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특이점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 개의 학교의 시험 범위가 1학기 중간고사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수학 1 마지막 부분인 경우의 수와 행렬 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출제했는데, 물론 저희 학원 인근 학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 인근 학교도 학사 일정에 따라 시험 범위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학이나 정규 수업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경우의 수와 행렬 부분이 유형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인 대수, 미적분 1,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부분은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 25페이지 이후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전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여전히 고등학생들에게 탄탄한 수학 실력, 즉 피지컬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피지컬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방학 때부터 11월 개강 이후부터 모의고사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주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중학교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두고 중학교 때는 잘 하지 않았던 고난도 문제까지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 학교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두어야 고등학교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고등수학, 청명수학은 변화가 있음에도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과 분석을 맡은 김태형이었습니다.